안녕하세요. 인생 이막의 진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전직 대기업 부장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말단 영업사원부터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말에도 고객 관리한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와이프한테 미안할 정도로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승진하면서 영업부장까지 올라갔어요. 월급도 좋았고 성과급도 꽤 받았죠. 애들 외국 유학도 보내고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7억을 받았어요. 와,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동안 못 해본 것도 해보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골프도 치고 와인 모임도 나가고 평생 못 해본 걸 다 해보려고 했어요. 와이프랑 유럽 여행 가서 한 달 동안 호텔 비며 쇼핑 비며 2천만 원 훌쩍 넘게 썼네요. 돈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펑펑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둘째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신랑 측에서 신혼집까지 해달라고 하더군요. 내 자식인데 뭐 하면서 3억을 썼어요. 신혼집 2억, 예물에 혼수, 결혼식. 돈 쓸 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아내가 갑자기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 거기에 항암 치료비, 면역 치료비. 보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 달에 병원비만 500만 원씩 나가요. 퇴직할 때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3년 만에 자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통장 잔고 3억.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할 텐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큰 아들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때 또 몇 억이 들어갈 텐데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왜 이런 준비를 안 했을까? 너무 후회됩니다. 요즘은 밤마다 식은땀 흘리면서 깨요. 아내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집은 대출 갚아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걱정 한 번도 안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매일 밤 걱정뿐입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은퇴 설계 전문가 김민수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퇴직금 받고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시죠? 사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OECD 1위라는 거 아시나요? 젊었을 때는 병원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나이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암, 심장병 같은 중증질환은 보험으로 다 커버가 안 돼요. 실제 제가 상담했던 분은 폐암 치료하시는데 2년 동안 4억을 쓰셨어요. 보험금 다 받고도 본인 부담이 2억이 넘었죠.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기본 3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생활비 150만 원, 의료비 준비금 100만 원, 여가 활동비 50만 원. 이게 최소예요. 여기에 자녀 결혼 비용, 예상 못한 질병이나 사고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필요하죠. 미리 준비 안 하면 노후가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게 다 이런 이유에서예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68세 전직 의사입니다. 개인 병원 20년 운영하고 10억 정도 모아서 은퇴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나쁘지 않았어요. 환자들도 많았고 수입도 괜찮았죠.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은퇴할 때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죠.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평생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와이프랑 1년 동안 세계 일주도 했어요. 호주, 유럽, 미국. 3억 정도 썼나요? 그래도 이 정도는 써도 되지. 그런 생각이었죠. 골프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해지더라고요. 병원 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전화도 안 오고 존재감이 없어져요. 예전엔 동네에서 오후병원 원장님 하면서 다들 인사하고 존중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아요. 의사회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되고 왜 나갑니까? 이제 의사가 아닌데 젊었을 땐 은퇴하면 뭐 하고 살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취미도 만들고 봉사활동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은퇴하고 보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40년 넘게 의사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하려니 어색하고 힘들어요. 특히 와이프와의 관계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바빠서 잘 못 만났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니 싸움만 하고 티끌만한 일에도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밥을 늦게 하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TV를 보냐? 서로 날카롭게 대하다 보니 40년 해로한 아내가 이제는 원수 같아요. 결국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약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용량이 늘어나더라고요. 의사로서 정말 창피한 일이죠. 남들 우울증 치료해 주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우울증 환자가 됐네요. 돈이 전부가 아니더군요. 오히려 돈이 많으니까 더 우울한 것 같아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취미 생활도 다 그만뒀어요. 골프도 테니스도. 혼자 하면 뭐 합니까? 요즘은 밤마다 술을 마십니다. 아내 몰래 혼자서요. 예전엔 환자들한테 술은 적당히 드세요 했던 제가 이제는 하루라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돈 걱정은 없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매일 밤 이런 생각만 하다가 잠이 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박서연 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은퇴 후 우울증입니다. 특히 전문직일수록 더 심각해요. 제가 상담해본 의사, 변호사, 교수님들 대부분 비슷한 증상을 보이세요. 직업이 곧 정체성이었던 분들은 은퇴 후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을 못 하세요. 40년, 50년을 한 직업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 역할을 잃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특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이런 게 다 끊어지면서 소속감을 잃어요. 거기에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은 은퇴 5년 전부터 준비해야 해요. 새로운 인간관계, 취미, 봉사활동, 특히 부부관계 재정립이 중요합니다. 서서히 변화를 준비해야지.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72세 여성입니다. 20년 넘게 교직에 있다가 은퇴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5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됐어요. 결혼 40년 차였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죠.
퇴직하고도 텃밭 가꾸고 동네 경로당도 다니면서 잘 지냈어요. 우리도 은퇴하고 나서 제주도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다 5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걸 느꼈어요. 처음엔 물건 둔 걸 자꾸 잊어버리더니 약속 시간도 자주 헷갈리고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하고 넘겼죠. 큰 변화는 3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출근해야 한다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갔죠.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먹으면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2년 전부터 급격히 나빠졌어요. 밤에 집을 나가려고 하고 화장실도 못 찾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냐, 당신은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기저귀를 채워야 했죠. 24시간 간병이 필요해지면서 요양보호사를 썼어요. 한 달에 180만 원, 거기에 병원비, 약값, 매달 3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내가 돌봐야지 했는데 1년 전 제가 쓰러졌어요. 과로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환자 둘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됐죠. 좋은 시설 찾느라 발품 팔았어요. 그나마 괜찮은 데가 월 300만 원이더라고요. 집도 팔고 보험금도 다 썼는데 이제 통장에 2천만 원 남았어요.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했는데 큰 애는 카드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작은 애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대요. 그동안 한 번도 자식들한테 손 벌린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을 꺼내요. 매일 아침 요양원에 가요. 남편은 이제 저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도 매일 가서 밥 먹여주고 말동무가 되어줘요. 옆에서 보면 다들 효부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제발 오늘 밤에 남편이 편히 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40년을 해로한 남편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됐어요.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인병 전문의 최준호 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이 치매 위험이 있어요. 2025년이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을 거예요.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더 고통받는 병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지켜봐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치매 환자 1명당 연간 의료비가 평균 2,500만 원이에요.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지만 실제 필요한 비용의 절반도 못 커버해요. 여기에 간병비, 요양원비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실비보험은 기본이고 간병보험, 치매보험은 필수예요. 특히 부부 중 1명이 아프면 나머지 1명의 삶도 완전히 무너지니까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67세 전직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회사를 25년 운영하고 2년 전에 은퇴했어요. 직원이 150명쯤 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처음엔 직원 3명으로 시작했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회사 매각하고 퇴직금까지 해서 30억 정도 받았어요. 당시엔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습네요. 큰 아들이 창업한다고 했어요. IT 쪽이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죠. 그래도 아들이 NFT가 미래다, 메타버스가 대세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해하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3년 안에 상장시키겠다고 했죠. 10억을 투자했어요. 아들이니까 믿었던 거죠. 근데 1년 만에 다 날렸어요. 거기에 아들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 돈 날린 게 미안하다고. 둘째는 이혼하고 애 둘 데리고 왔어요. 사위 놈이 바람을 피웠대요. 딸내미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은 제가 양육비며 교육비며 다 부담하고 있죠. 학원비만 매달 200만 원이 넘어요. 요즘 애들 학원 안 보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당뇨가 심해져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은퇴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심해졌나 봐요.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안 좋아졌네요. 의료 실비보험이 있어도 매달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나가요. 회사할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은 줄. 2년 만에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내는 매일 울어요.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니냐고. 더 서러운 건 주변 사람들이에요. 회사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명절 때마다 선물 들고 와서 인사하고. 이제는 연락 한 통 없어요. 세상이 참. 평생 돈 벌기만 하다가 은퇴하니까 돈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투자는 실패하고 자식들 도와준다고 쓰고. 이런 현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회사 좀 더 하면서 준비할 걸 그랬나 봐요. 재무설계 전문가 장민호 소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자산 소진 케이스입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첫째, 자녀 지원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마지막 지원이니까 하면서 과도하게 지원하시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가 책임져야 하고, 손주까지 책임져야 하고. 둘째, 투자에 대한 과신이 문제예요. 사업하면서 성공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나는 사업해봐서 안다는 자신감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죠. 셋째, 의료비 준비를 안 하세요. 건강할 때는 의료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나이 들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매달 꾸준히 돈이 나가는데 이걸 간과하시는 거죠.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은퇴자금은 절대 자녀한테 주면 안 됩니다. 월 생활비의 3배는 의료비로 따로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투자는 원금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안전한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75세입니다. 저는 은퇴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어요.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32년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퇴직을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첫째, 돈은 절대 자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만 꼬박꼬박 모아뒀죠. 자녀들 교육은 확실히 시켰어요. 둘 다 의사가 됐죠. 근데 결혼할 때 너희 앞길은 너희가 개척하라고 했어요. 신혼집도 자기들이 알아서 구했고요. 우리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줘야지 하는 생각을 일찍 버렸어요. 둘째, 60세부터 꾸준히 봉사활동했어요. 인사팀장 할 때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이력서 작성 강의를 했어요. 지금은 시니어 취업 컨설팅도 하고 청소년 멘토링도 하고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게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덕분에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를 일찍 만들었어요. 저희는 등산이에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산에 갑니다. 처음엔 아내가 싫어했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해요. 덕분에 건강도 좋고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졌어요. 넷째, 의료비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55세부터 월급의 30%를 의료비 적립계좌에 넣었어요.
실비보험은 물론이고 간병보험, 치매보험까지. 지금도 매달 500만 원씩 적금하고 있어요.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서 큰 병원 신세는 안 졌네요. 다섯째, 주거비용을 확 줄였어요. 강남 아파트 팔고 경기도로 이사했죠. 차액으로 노후 자금 만들고 임대 수입도 생겼어요. 욕심 버리니까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도 매일이 행복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준비만 잘하면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은퇴 설계 전문가 이준호 대표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사연들을 통해 성공적인 은퇴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무 설계가 기본입니다. 월 300만 원 이상 생활비 준비 필수.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 적립 월 100만 원 이상. 자녀 지원은 교육까지만, 그 이후는 최소화.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여유자금 30% 이상 확보. 주거비용 절감 고려. 둘째, 건강관리가 핵심입니다. 정기검진 연 2회 이상 필수. 매일 30분 이상 운동. 금연, 절주 필수. 치매 예방활동 독서, 퍼즐 등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셋째, 관계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은퇴 전부터 부부 공동 취미 만들기. 친구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의미 있는 봉사활동 찾기. 자녀와 적절한 거리 두기.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 가장 중요한 건 은퇴 5년 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 인생 2막의 진실 시간이었습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설계 전문가 김성우 교수님의 종합적인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사연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20년간 은퇴 설계를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준비의 황금기는 50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늦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도 건강하고 소득도 가장 많고 자녀 교육도 거의 끝나는 시기거든요. 이때 노후를 위한 종자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요. 둘째, 현금 흐름 관리가 핵심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90세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은퇴 후 30년을 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기본 생활비 15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여가 문화 생활비 50만 원, 여기에 비상금까지 하면 월 4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셋째, 은퇴자금 사용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70%는 절대 안전자산으로, 투자는 원금 보장형 중심으로, 자녀 지원은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관리.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해요. 넷째, 보험 설계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기본, 간병보험은 필수, 치매보험도 가능한 빨리.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 이후 의료비가 그전 평생 의료비보다 많이 들어요. 보험 없이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다섯째,
부동산 전략을 수정하세요. 강남 아파트 한 채보다는 소형 임대주택 여러 채가 은퇴 후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월세 수입이 연금처럼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또 거주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섯째,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후에는 부부 관계가 더욱 중요해져요. 자녀는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손주 양육도 적정선에서 제한하세요.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세요.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 평생교육 참여, 신노년층 커뮤니티 가입,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바로 은퇴 전 5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돌이키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인생 후반전은 준비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은퇴하고 나면 돈이 많아도 마주하게 되는 현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